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작은요. 수급 공방이 참 치열했습니다. 배당나기를 맞이하면서 기관은 매물을 강하게 출회했고요. 반면 양도소득세 이슈가 종료되면서 개인은 강한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상보단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0.89%가량 하락하면서 2,99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3,0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한 것인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현금 배당락 지수를 1.39% 낮은 2,978선으로 추산했는데 그보다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강한 매수세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 1,034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어제 매도한 물량만큼 담아냈습니다. 1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배당 나이를 맞이해서 1조 7천억 원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외국인도 1,200억 원가량 매도에 힘을 실었네요.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나홀로 1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640억 원 그리고 6,64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시간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연말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슈팅스탁. 올해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김용민 대표님 그리고 양봉스님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먼저 대표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앵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인사한 것처럼 시청자님들도 미리 내년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사실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빅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2022년도까지 이제 내일 하루 1거래일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22년도의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22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와 주의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는 22년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22년도 하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50분 동안만 딱 집중하셔서 필요하신 정보, 그다음 필요하신 종목까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을 탄탄히 준비할 시간으로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봉수님 전문가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맞이하니까요. 네. 또 반갑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양봉수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새 시장 굉장히 어지럽죠?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굉장히 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 매수를 하면은 또 그 다음날 내려가고 또 생뚱맞게 또 바이오 종목 올라간다 해서 바이오 잡았으면은 또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1년 동안 내일 하루 이제 올해 21년도 거래일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신 만큼 여러분들 하루 동안 머릿속에 휴식 취하시라고 단 이제 머릿속에 휴식은 취하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보답드릴 그런 종목들, 섹터들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참 혼란했던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장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방송 시간 동안 알찬 시간 준비했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오늘은요, 양봉스님의 무료 공개 방송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봉스님 전문가님 그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체크해보죠.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상승이 예상이 되는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그리고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먼저 내년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반도체주는요, 업황은 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반도체 종목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 계획이 내년 상반기 자동차주의 상승 시동을 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에서는요, 완성된 배터리셀 관련주보다는 양극재와 음극재 등 소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가파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음극재 기업 대조전자재로 오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죠. 3%가량 상승하면서 전거래일보다 3,200원가량 상승한 10만 5,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과연 내년 증시는요, 주도주와 함께 날아오를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뜨거웠던 올해 IPO 시장에 대한 기사인데요. 대한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콘텐츠 제작사인 레봉레인의 코스닥 상장을 끝으로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올해 IPO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튀었었고요.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참 많이 갈아치웠던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23개사로 코스피에서는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15개사로 2002년 이후 최다 상장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초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해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굵직굵직한 대어들이 상장을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공모주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 청약 관련 역대급 기록이 쏟아졌는데요. 다양한 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 덕에 한 해를 잘 마친 IPO 시장. 내년에도 과연 잘 마칠 수 있을까요? LG 에너지솔루션 등도 굵직굵직한 IPO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년 시장은 또 어떨지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별별 이슈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별별 이슈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요즘 좀 좋습니다. 특히 전차 군단이 다시금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도 좋을지, 과연 이러한 뜨거운 기운이 점점 더 불타오를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증시가 이에 편승해서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거의 개인 투자분들께서 거의 3조 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에 그 나왔던 매물들을 다시 한 번 더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반도체도 굉장히 좋고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도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이 주축 섹터와 함께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2022년도에도 시장의 여러 가지에 대한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빅 이벤트들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연초에 나올 수 있는 빅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간적으로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는 없지만 2022년도를 길게 보고 내년 연말까지 본다고 하시면은 시장 상승 자체가 길게 나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서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1월부터 3월로 줄였고 내년에만 벌써 3회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이 금리 인상이 예고됐던 대로 내년 6월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 어떠한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2022년도에 나올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가능성이랑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인상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12월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자료 조사를 했던 이 테일리스크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1위와 2위와 3위 이 세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1위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였어요. 3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테일리스크 자체가 시장에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극히 드물고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미 다 노출이 된 재료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1위를 굳이 꼽자고 하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보면 베트남전 이후로 국가와 국가 간의 격전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자체가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큰 파급력이 나올 수 있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학 리스크, 지정학 고조가 일어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만도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이후에 대만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의 그 위협 자체가 가중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에너지 문제 또한 시장에서 내년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이벤트로는 이제 다가오는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11월에 있는 카타르 월드컵에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 특수를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TV를 사거나 이런 가전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공급 변동으로 인해서 TV 같은 경우 우리에게 배송이 오는데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전 특수를 주목할 게 아니라 이번에 베이징에서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디지털 화폐를 이 상용화 자체를 확대시켜 버리면은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로 적용될 수 있고 이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께서 이 가상화폐 시장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이벤트로는 3월 달에 있는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대선 투표가 있죠. 여기서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정책주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만 덧붙이고 있을 뿐이지 딱 한 후보의 하나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이제 나올 수 있는 내년 3월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아니면 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나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금 지지율이 40%대 초반입니다. 즉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때려잡아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가 연말이나 아니면은 6월 이후가 아니라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난과 동시에 같이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내년 연초까지는 시장이 상승폭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다 체크해 보면은 전쟁이라는 이슈를 제외하고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이슈를 찾아보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즉 국내 증시는 내년 연초에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년 연말까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딱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내년에 부활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70조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연 엔진 개발을 포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대기업이 뛰어든 만큼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외국인과 기관까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우리 4차 산업의 핵심이자 허리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2021년도와 전혀 다른 2022년도에 상승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종목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한 해를 저희가 한번 겪고 돌아온 느낌입니다. 내년 한 해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는요.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 한 해 정말 뜨거웠고요. 내년에도 뜨거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선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네. 굵직굵직한 게 또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시장은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대세 상승장에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가상화, 무인화 그리고 뭐 가상화, 무인화 뭐 이런 부분들 토대로 해가지고 신기술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 뭐 단기 고점 그리고 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0.89%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런 악재 속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 움직임이 좋지 않을 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섹터로 투자 자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은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이렇게 크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이 뭐 단기간 뭐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도 너무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 급등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신규 IPO 시장으로 내일 하루 정도 이제 그 거래일이 남았는데 내일 하루에 한해서 굉장히 좀 투자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레몽레인.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가 15,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최상단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이 한 53%좀 많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은 이제 65%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내일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갈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단기 상승이 굉장히 상승이 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 관점, 그러니까 단기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 1월 한 첫째 주 그 정도 시점까지는 적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IPO 마지막 이제 IPO 남은 이제 종목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이제 간단하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뭐 좀 참고하실 만한 중요 사항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는 2007년도에 설립을 됐어요. 그래서 업력이 꽤 있는 회사이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성균관 스캔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쩌다 발견한 하루, 그리고 학교 이런 작품들 다 아실 거고 가장 최근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제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컴투스 홀딩스 요 그룹의 이제 컴투스 홀딩스의 자회사예요. 요 레몽레인이.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의 숨겨진 아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컴투스 홀딩스 요새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이죠. 굉장히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인수 합병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또 관련 기업들을 심지어 뭐 교보문고 뭐 그리고 또 약국 뭐 수족관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과 정말 이게 기존의 메타버스 NFT 업종들이 하는 것과는 좀 더 과감한 더 적극적으로 지금 MOU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컴투스 홀딩스의 자회사에 이제 위직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직 스튜디오가 이 VFX 이 기술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따라서 향후에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위직 스튜디오하고 아무래도 이제 콜라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레몽레인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쪽의 신사업으로의 이제 확대 신규 진출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이제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NFT 쪽 시장이 워낙 좋고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 XR 기술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협업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이런 뭐 뉴스가 떴다 그러면은 바로 상한가죠. 바로 그 정도는 이제 강한 호재 뉴스가 이제 될 것이 같고, 그래서 확실한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지금 2021년도 3분기 누적 매출이 한 217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0억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본업에서 견고하게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률 한번 보자면은 2055대 1이 나왔어요. 올해 이제 지금 최고 기록은 청약 경쟁률 그 관련해서는 맥스트가 기록을 했죠. 6,700대 1. 요 정도 이제 나왔는데, 물론 그거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 2,000대 1도 엄청난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뭐 180억 정도 이제 모여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자금이 증거금 같은 경우가 4조 6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수준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몽레인 올해 마지막 IPO 시장에 입성을 하는 공모주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년 준비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별별 이슈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비트나인입니다. 비트나인은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연구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대 양봉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강하게 실렸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는데요. 오늘 종가까지 강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21%가량 상승한 14,7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세스인데요.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산하 투자 자회사인 삼성네스트가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힘을 받았습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미니 마이크로 LED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리페어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관련 기술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장대양봉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가격 제한폭까지 거래가 이뤄지면서 14,6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입니다. HMM은 4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 대신증권이 HMM에 대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18%가량 웃돌면서 2조 5,7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8%가량 상승하면서 27,6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EN플러스입니다.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로 2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EN플러스는 커피시터 기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문 기업인 UC에너지의 자회사와 함께 그래핀 기반 전기차용 슈퍼 커피시터 개발에 성공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래서 전거래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도 역시나 힘을 받았습니다. 24%가량 급등세가 포착이 되면서 4,595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4분기 매출액이 8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6천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면서 3분기 대비 15%, 13%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LCD IT 패널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영업 적자를 지속하고 있던 OLED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오늘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5% 넘게
원가에 상승한 24,3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세한 전략 좀 김용민 대표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트나인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삼성전자가 또 오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비트나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바라봐도 좋을지 아니면 좀 조금 고점일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나 AI, 그러니까 4차 산업에 필요한 그래프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께 바라보는 이 비트나인이라는 기업 자체가 적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타겟팅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데 일단 바라보고 있는 산업 자체는 4차 산업 관련주는 맞습니다. 4차 산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기업이 이러한 재료, 4차 산업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헬로마켓이라는 지분을 인수한다는 재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022년도에 여러분들 말고도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기업을 급격하게 팽창하는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한 1,600억, 1,7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돈이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낙폭이 나오면서 돈이 들어왔던 구간에 그 이상을 보여줬다는 사실에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까지는 뭐 300억, 500억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막지 못했었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4차 산업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M&A 그리고 그 적극적인 인수를 통해서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월 그리고 2월 시장에서 이제 2차전지나 완성차나 반도체 같은 전통 섹터들이 움직이기 전에 틈틈이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공략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공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는 낮게 사셔야 돼요. 지금 14,750원이라고 주가가 나와 있는데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가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이 하락 자체를 한 번의 거래대금으로 상방 추세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낙폭, 즉 지금 14,750원보다 낮은 가격인 14,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다면 더 높은 구간인 이 기존의 갭하락이 떨어졌던 이 17,500원에서 16,500원 사이 구간인 10% 이상의 수익을 노리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여러분께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M플러스인데요. 이 종목은요, 양봉스님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EM플러스 오늘 또 시세를 좀 분출을 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거래일제 강세예요. 예, 이 회사는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엄청난 게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냐면은 뭐 바로 이제 그래핀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용 2차 전지를 개발했다. 이런 이제 소식인데 여러분들 이런 뉴스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뉴스가 가지는 임팩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몇 시간짜리인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따져야 되겠는데 자, 이제 2차 전지 쪽이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의 리튬이온 그 부분보다는 어떤 차이점, 우위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전기차 하면 일단 떠오르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떠오르시거나 이제 좀 불편하다. 내가 느끼는 이런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뭐 충전하는 거. 일단 충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충전소도 없는데 기껏 이제 멀리서 찾아가도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이 EM플러스 이번에 이 2차 전지는 전용 충전기 사용하면은 이제 한 10분 이내로 완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 휘발유차 지금 주유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한 2, 3분 잡아먹죠. 좀 많게는 5분 정도. 그럼 거의 이제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차 전지에 있어서 또 중요성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얼마 전에 이 LFP 배터리 그 테슬라 물론 이슈도 있었겠지만 테슬라 이슈를 제외하고도 이 LFP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았을 주목을 받았던 이유 두 가지가 어떤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안정성 요 두 부분인데 이 지금 EM플러스가 만든 이제 슈퍼 커패시터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기존의 이제 리튬이온 2차 전지보다 안정성에서 이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차량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연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연비라고 하는 건 결국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 리튬 이온 2차 전지 에너지 밀도가 1kg당 한 280와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비슷한데 주행 거리가 더 길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리튬 기존에 이제 리튬 이온보다도 이제 수명도 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이제 원가의 65%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데 그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다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EM 플러스 이 기술력이 향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EM 플러스 차트 한번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면은 지금 뭐 밑에서 3,100원에서 뭐 4,700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재료가 워낙 강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보다도 내일 장 시작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담으시라. 왜 그러냐면은 차트 줄여서 보시면은 지금 상승이 나왔던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주가들이 20% 30% 이상은 뛰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고, 어제 주가가 상당폭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라인에서 깔끔하게 강한 상승 대량 거래량 수반하면서 나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 비중은 좀 줄이시되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 많이 눌린다, 이런 눌린 모습 보이자마자 여러분들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공략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좀 적극적인 관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M 플러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황금별 종목들 중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황금별 종목 리뷰는요. 저희가 처음으로 인사드렸던 양봉 스님의 그 첫 인사 종목이었죠. 예. 그 세진중공업이요. 뭐 최고가를 6,030원을 터치하면서 5%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수익을 드렸어요. 예. 세진중공업 제가 이제 추천을 월요일 날 좀 드렸는데 네. 오늘 또 뉴스가 좋은 게 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두 가지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 두 번째 미래 기대감 쪽에서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세진중공업과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에너지 허브 울산 쪽에 남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에너지 허브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남항이라는 이 지역에 에너지 허브 클러스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규모를 대충 아시겠죠?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그래서 향후에 이 남항 쪽에 울산 신항의 이제 남항 지역은 향후에 이제 그린 에너지라든가 탄소 포집 저장 뭐 이런 이제 종합 에너지 물류 터미널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연료 저장 탱크에 대한 인증 이런 기술을 토대로 앞으로 수소, 암모니아 이쪽으로 해서 매출 기대감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올라갔는데 제가 목표가로 6,500원까지 이제 설정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까지 이제 잘 가고 있고,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시장이 오늘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한 3% 이렇게 계속 간 종목이에요. 아직도 그 추세 중요한 라인 상승 제가 이제 그 추천드린 그 라인이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종목 6,5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6,500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홀딩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6,500원 그 이상까지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이번 종목 리뷰는요. 김용민 대표님의 종목들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37%의 상승률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내년 유진 로봇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네. 반도체, 그다음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재료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산업용 로봇과 가정용 로봇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흐름,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은 가정용 로봇이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산업용 로봇이 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에 주목하고 있는 관련주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 로봇, 뭐 물류 로봇, 청소 로봇, 자율주행 로봇 이런 가정용 로봇이 함께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사실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후에 주가의 상승률은 이미 높게 나왔어요. 여전히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기존의 고점 구간이었던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가 되면서 사실 에너지가 밀집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특정한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이었던 종목들은 그 저항 구간을 뚫었을 때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이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시고 투자해보실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인 6,000원 구간까지 짧게 보시고 투자해보시는 전략도 한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핑거인데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해드리고서 15%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이러한 상승률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조금 더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핑거 같은 경우에는 독도버스라는 메타버스와 1월 달에 다가오는 마이데이터라는 산업에 대한 이 두 가지 더블 모멘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말씀드린 다음에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 단기간에 나오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1월 달 다가올 때 1월 달 이후에 시세 분출을 기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12월 초에 2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두 번 연속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이 12월 1일 첫 번째 구간이었는데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이 28,000원 구간, 28,000원 구간을 기점으로 주가가 연속적으로 주가를 점점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핑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이 언제 튀어 올라갈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처음에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에 대한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거래일에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신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공략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들어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인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 이번 달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1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살짝 또 밀렸어요. 좀 앞으로 좀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수요일이 항상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았어가지고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드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풍토병처럼 뭐 감기처럼 될 건데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엔터주나 이러한 외부적으로 콘서트나 이러한 외부 활동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덤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중개권을 팔던 아니면은 굿즈를 파는 이런 다양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데 디어유가 바로 그러한 종목이다.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기존에 추천해드린 이후로 주가가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횡보 기간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추천드릴 때도 분명히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을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성장주라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연계되어 있는 아티스트라는 상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끌어들 수 있는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볼 때 주가의 상승을 여러분들께서 더 높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말씀해드렸던 구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고점 구간이 99,100원인데 그 이상을 넘어서 10만 원 구간 이상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 이상까지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좀 기분 좋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먼저 양봉스님께서 준비하신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황금별일까요? 네, 저는 오늘 알체라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는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요 세 개 테마가 이제 이끌어갈 텐데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인공지능 AI인데 안면 인식을 전문으로 이제 쪽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올해 디지털 뉴질 요 선정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스 기반입니다. 사스 기반으로 해서 산불을 조기에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용화를 했고, 이 제품 이름이 이제 파이어 스카우트예요. 근데 이 지금 산불을 감지하려고 하면은 정확도가 엄청 있어야 되는데 정확도가 99%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99%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쉽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이 뭐냐면은 산불이라든가 그러니까 산불을 감지를 함에 있어가지고 도시 뭐 불빛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까지 다 선별해서 산불이라는 거를 딱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이제 좋고 일단 올해 10월 달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산불이 났는데 911보다 한 7분 정도 먼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호주 이런 지방자치단체 그쪽하고도 이제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전기가스 이런 공급회사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이제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조만간 이제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글로벌적으로 3억 1천만 대 정도의 제품에 이 알체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 네. 향후에는 이제 출입국 관리소라든가 그리고 핀테크 이런 분야로까지 이제 진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인해서 또 기대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체라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기존 56,800원 여기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한 상태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전에 이 포인트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이제 또 최소 31,000원에서 최소 한 30% 이상 강하게 튕겨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최근에 이런 어떤 일정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행히 오늘 이제 많이 못 올라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 목표가 여러분들 이 종목 상당히 미래감, 기대감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7,500원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당연히 여러분들 잡으신 가격 33,000원 여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33,000원 손절가 잡으시면은 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 네. 여러분들 이제 만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업무를 보실 때나 아니면은 업무를 보실 때나
그리고 이제 책을 쓸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차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자꾸 시작하셔야 되는데 증시 거래하실 때도 여러분들 이제 뭐 이 목차 잡듯이 그런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 줄기가 여러분들 당연히 테마겠죠.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난 새가 이제 먹이를 잡는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끝나시면은 향후에 내년에 그 증시를 이끌어갈 그 섹터들 제가 딱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려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도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시간, 한번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준비했으니까 방송 종료하고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양봉스님의 이 사진이 딱 보이시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 대방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김용민 대표님의 황금별도 알아보겠습니다. 끝나신 줄 알았죠? 네, 황금별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은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제 이제 자회사인 신한IT가 미국의 에노빅스와 이제 협업한다는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이 에노빅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그룹과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룹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의 차세대 선주 주자인데 결국 이 종목의 시장 이슈를 우리가 본다고 하시면은 시장에서 2022년도에 주목받을 수 있는 전기차 섹터면서 거기에서 꿈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돈이 크게 들어오고 저는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냐 아니면 이대로 치고 올라가냐. 왜냐 이 시장 규모, 이 2차 전지라는 시장 규모와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재료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죠. 이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올 때 연속적으로 나오고 주가가 크게 빠르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1970원 내일 시가 이하에서 공략하신다고 하셨을 때 손절가를 1,800원으로 짧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신다고 하시면은 고점 구간인 2,400원까지 2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김용민 대표님 황금별 공략주 한송네오텍이었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이고 목표가랑 손절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 저희 방송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양봉스님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보다 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망 섹터와 전략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슈팅스탁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요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꼭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시면서 내일도 저희 방송 있습니다. 네, 내일도 꼭 생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